그렇다면 이 보톡스를 몇 번이나 맞아야 되고 어떤 간격으로 맞아야 하고 맞으면 아픈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뚜껑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이렇게 털이 발모 보톡스를 맞으신 거예요. 딱 한 번 발모 보톡스를 맞으신 건데 확산성 탈모가 점점 좋아지셨고 그리고 이분은 여자분인데요. 여자분 2번 맞고 개선되는 정도가 치료하고 나서 한 번 맞으셨고 한 달 이후의 모습인데요. 저는 보톡스를 머리에 맞는다고 과연 머리가 날까 하는 의심이 생기실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딱딱한 바닥에 씨를 뿌려서 씨앗이 싹을 트는 것보다는 부드럽고 고산소 환경, 고영양의 환경에서 싹이 잘 터서 잘 자라나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리엘TV 정윤희 원장입니다. 오늘도 머리엘TV 특집으로 발모 보톡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톡스라는 거는 우리가 주름을 펴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요. 아니 두피에 주름이 왜 있으며 주름이 있다고 해도 그 주름을 펴는 걸로 과연 머리가 나겠나 하는 의심도 생기실 텐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모 보톡스 효과 있고요. 그리고 모낭주사만큼 오히려 어떤 때는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 모낭주사보다는 좀 더 적은 횟수 맞으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요. 두피에 보톡스를 맞는 걸로 인해서 두피에 땀도 덜 나고 지루 피부염도 좋아지고 또 한 가지는 모발 이식을 하신 이후에 생착을 돕기 위해서 두피 보톡스를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최근 트렌드 그리고 에비던스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슬라이드 봐보실까요? 이분은 남자분이시고 정수리 쪽에 탈모가 확인이 되죠? 그런데 보톡스를 하고 나서 이렇게 밀도도 좋아지고 두께도 좋아지고 하는 모습들이 확인되실 겁니다. 이 사진은 이 논문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이 사진에서 시술한 것이 바로 보톡스인데요. 보통 여러분들은 보톡스를 사용한다고 하면 사각턱을 막거나 종아리 알을 줄이거나 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주름 펴는데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보톡스를 머리에 맞는다고 과연 머리가 날까 하는 의심이 생기실 거예요. 보톡스가 주름을 펴는데 효과가 있는 거는 우리가 주름을 만들 때 이렇게 아무래도 수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톡스가 이 수축을 막아줍니다. 그러면 주름이 좀 덜 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주름이 덜 생기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건데요. 이 마찬가지의 상황이 바로 두피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두피의 근육은 전두근, 축두근, 후두근이 이렇게 꽉 하고 조여지면서 타이트한 상태로 만성적으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보톡스가 바로 이 꽉 잡아주는 두피 근육의 긴장도를 완화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혈액 공급이 어려웠던 정수리 부분이나 이마 부분에 산소 공급이 용이해지게 되고 산소 공급이 용이해지면 그간은 저산소 환경이었던 부분이 고산소의 환경으로 바뀌게 되고 바로 이때 DHT가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DHT는 저산소 환경에서 전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산소 환경, 보톡스를 맞아서 고산소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면 DHT 전환이 적어지고 DHT가 적어지게 되면 발모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탈모의 주범인 DHT라고 하는 거는 저산소 환경에서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 모낭세포를 파괴해서 탈모가 가속화되는 것인데요. 보톡스를 맞고 나서 평소보다 고산소의 환경이 되게 되면 바로 이 DHT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머리도 좀 덜 빠지고 머리도 더 잘 나고 하는 환경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딱딱한 바닥에 씨를 뿌려서 씨앗이 싹을 트는 것보다는 부드럽고 고산소 환경, 고영양의 환경에서 싹이 잘 터서 잘 자라나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사진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정수리 부분에 고산소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머리카락의 밀도나 두께들이 개선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 정수리 부분이라고 하는 게 임상적으로 사실 의미가 있는데요. 이 정수리 부분은 모발 이식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패 확률도 높고 생착률도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라서 약을 먹으면 좋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약을 못 드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은 먹을 수 없고 모발 이식도 안 될 것 같은 분들 이렇게 탈모 보톡스 시도해 보시면 충분히 임상적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DHT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남성 탈모의 원인이 DHT라는 거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동의하시겠지만 여자분들이라든지 내가 DHT가 안드로게선 탈모가 아닌 분들은 그러면 나는 효과가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남자 탈모의 80% 이상 그리고 여성 탈모의 50% 이상이 바로 이 DHT에 관여를 합니다. 여자분들의 남성형 탈모에서 사실 약을 드릴 때도 있고 드리지 못할 때도 있고 한데요. 임신 출산의 가능성이 있어서 약은 먹을 수 없었던 여자분에서의 남성형 탈모가 이런 보톡스를 시도해보는 것이 충분히 임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경우에 남성형 탈모기는 한데 약은 먹을 수 없고 하셨던 분들이 엘크라넬이라고 바르는 제제 쓰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 임상으로는 엘크라넬보다는 보톡스가 효과가 좀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고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남자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환자분들 뚜껑
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이렇게 털이 점점점 많이 자라나는 모습 보이실 거고요. 이 사진은 여기 논문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피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피지 분비도 남성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발모 보톡스를 하게 되면 피지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두피에 지르피부염 있던 분들, 어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던 분들 시도해 보시는 게 의미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춘기 남학생들 혹은 뭐 여학생들 남성 호르몬 분비 많아지면서 여드름 많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더모톡신 해주게 되면 원장님 좀 뽀송해졌어요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저희 채널의 다한증 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톡스를 겨드랑이에 맞으면 땀이 좀 덜 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보톡스 맞게 되면은 두피 지르피부염도 개선이 되고 두피에 땀 나는 경우도, 두피에 땀 너무 많이 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발모 보톡스의 털 나는 효과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언급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남자분이시고 발모 보톡스를 맞으신 거예요. 딱 한 번 발모 보톡스를 맞으신 건데 전하고 치료 후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좀 나 보이죠. 이쪽 측두근 부분하고 M자형 부분에도 개선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도 하나 더 볼까요? 이렇게 확산성 탈모가 점점 좋아지셨고, 그리고 이분은 여자분인데요. 여자분 2번 맞고 개선되는 정도가 이게 사진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 밀도 쪽이 많이 좋아졌고요. 여자에서도 발모 보톡스 효과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분도 남자분이신데 이쪽 부분에 정수리 쪽에 탈모가 있었죠. 그리고 치료하기 전 사진은 이랬고, 치료하고 나서 한 번 맞으셨고 한 달 이후의 모습인데요. 전하고 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좀 재미있는 건데요. 이거하고 다른 분이고, 이분은 보톡스만 맞으신 거고요. 이분은 보톡스하고 약을 같이 드신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 재미있는 점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때까지는 효과가 좀 적어 보이고요. 이분 경우에는 3개월째부터 효과가 있어 보이고, 최종 결과를 비교를 했을 때 이분이 오히려 더, 약을 같이 먹었던 분이 오히려 더 효과가 더 적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분이 그랬던 거고, 일반적으로는 발모 보톡스하고 약을 같이 드시는 것이 효과가 더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분 사진에서 보면은 이거는 치료하기 전이고 이거는 치료를 하고 나서 한 달째인데요. 한 달째에도 분명히 이거하고 약간 다른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거는 이분의 경우에서 그렇고, 한 달째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기는 하나 모든 분들이 이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톡스를 맞고 나서 효과가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톡스를 몇 번이나 맞아야 되고 어떤 간격으로 맞아야 하고 맞으면 아픈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시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논문마다 제시하는 방법도 뭐 유닛수부터 간격도 다 다른 편이고 실제 병원마다 약간 차이점들이 있기는 한데요. 제가 대략의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횟수는요, 통상적으로 3회는 좀 부족한 편이고요.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6번 정도는 맞으셔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간격은 한 달 간격으로 하시면 되고요. 보톡스만 맞는 거는 5분 정도 걸리거든요. 자, 일단 어떻게 맞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인형이 모델을 해드릴 거고, 일단 이게 두피라고 해볼게요. 두피를 몇 가지로 이렇게 섹션을 나눕니다. 그래서 아주 얇은 바늘로, 이거는 지금 우리 보톡스 맞는 인슐린 시리즈인데 아주 얇은 바늘로 이렇게 섹션을 나누고 적당한 포인트마다 이렇게 띄워 이렇게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톡스 맞자고 하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원장님 저 몇 방 맞는 건데 너무 아프지 않아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문항주사도 하고 뭐 다른 치료들도 하지만 얼굴보다는 두피에 맞는 게 훨씬 덜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겨드랑이 보톡스 편에 나와 있는 다한증 편보다는 훨씬 더 적은 횟수 맞으니까 통증에 대한 걱정은 일단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020년에 나온 논문이니까 비교적 최근 논문이죠. 한국에서 나온 논문이고 하니까 그 논문 한번 리뷰해볼까요? 바로 요 논문이고요. 재미없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고 족보만 정리를 해드릴 거고, 이 논문은 18명의 남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들의 나이는 49세 플러스 마이너스 6.5cm, 한 45에서 55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실험을 했는데 보톡스를 매 4주마다 24주, 그러니까 6개월을 맞았고요. 그러면 효과가 있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앞서 얘기하는 거는 고산소 환경, 뭐 혈액 공급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는 TGF-베타라는 물질이고, DHT가 TGF-베타를 만들어서 이 TGF-베타가 모낭세포를 공격해서 탈모를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는 이 TGF-베타를 없애줄 건데, 이 TGF-베타를 없애주는 게 바로 보톡스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효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가로 세로 1cm 면적이 있는 거에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센 거예요. 그래서 영주,
시작할 때 12주, 24주, 그러니까 3달 6개월째 실험을 했더니 처음에 129개였던 것이 3개월째에 129,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째에 136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제곱센티미터도 머리카락 7개씩 더 난 거죠. 사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1제곱센티미터도 7개면 사실 머리 전체로 보면 꽤 많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 논문 내용과 저희가 이제 임상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같이 결합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6번을 꼭 해야만 효과가 있고 6번을 못하면 효과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6개월째 효과가 있었다는 건 6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시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내용이 언급이 없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세 번째 매달 3번씩 3번 주사를 맞고 3개월째 효과가 없었지만 아마 그분이 주사를 안 맞은 채 6개월째 오셨더라면 처음보다 아까 3개월째 쟀던 것보다 머리카락은 많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6회라고 하는 건 참고의 내용이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논문에 임상 사진이 있어서 그 부분 볼 건데요. 이 부분은 많이 진행되어 있는 탈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낭의 잔존 주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정도로 진행된 탈모는 사실 뭘 해도 효과가 좀 적은 편이에요. 약을 먹어도 뭐 효과가 좀 적은 편이고 한데요. 보톡스를 맞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 효과가 있었다 하는 부분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발모 보톡스에 대해서 사진하고 그리고 에비던스들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머리카락이 나는 기전에 대해서 어떤 논문은 DHT하고 관련을 지어서 고산소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어떤 논문은 TGF-베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보톡스가 머리가 분명히 나게 하기는 하는데 이 기전이 100%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100%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지 말아야 되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오히려 활용이 더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발 이식을 받으시고 나서 생착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다른 시술하고 병합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모낭주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오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톡스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내용 간격이 길어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부가적으로 피지 분비가 줄고, 그리고 지루풀병도 좋아지고 땀도 덜 나고 그 다음에 흉터에도 좋고,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발모 보톡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